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드디어 골프를 마음껏 칠 수 있겠다, 텔레비전을 실컷 보며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인맥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임원은 퇴직 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2,5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 6개월 후 실제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고작 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골프 모임을 만드시는데 이것도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12명으로 시작한 골프 모임이 2년 만에 해체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볼 수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건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공감을 얻는 이유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막상 갈 곳이 없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빙빙 도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취미 생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진정한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더라도 그저 시간 때우기 식의 독서가 아니라 특정 주제를 정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쌓은 지식은 나중에 강의나 지필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인연과 수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취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노후에 겪게 될 끔찍한 외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결정할 진정한 취미 찾기. 바로 지금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시청이나 골프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많이 보면 수면 장애가 올 수 있고, 골프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건강 관리 차원에서 즐기는 것은 좋지만 은퇴 후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취미 생활은 무려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걷기부터 자전거 타기, 등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둘째는 여행하기입니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단체 여행, 부부 여행, 혼자 여행 등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합니다. 셋째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더라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은 나중에 강의나 저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배우기입니다. 춤, 악기, 미술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섯째는 기르기 활동입니다. 베란다에서 야채를 기르거나 화초를 가꾸는 것,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소득 활동과 연계된 취미입니다. 취미를 통해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일곱째는 유튜브 활동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글쓰기와 책쓰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정리하거나 전문 지식을 책으로 펴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는 버킷리스트에 도전하기입니다.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 10번째는 봉사와 사회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 여러분께 딱 맞는 것을 찾으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소비적인 취미인가, 생산적인 취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은 소비적인 취미지만 영화 리뷰를 쓰는 것은 생산적인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취미가 정말 나의 흥미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퇴직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목각 공예를 권했는데 이것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활치료로 시작했지만 목각 공예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취미를 계속 이어가 마당에 공방을 차렸고 지금은 작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로 시작한 취미가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주위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가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건강도 챙길 겸 아내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부가 함께 유럽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대단한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지만 부딪혀가면서 하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전거 여행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고 강연도 하면서 새로운 수입도 얻고 계십니다. 이처럼 취미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취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취미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은퇴 후에 그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단,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거나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시간을 내어 취미를 개발하다 보면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피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왕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금융기관 부행장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계속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부족했던 동기가 은행장이 되었는데 이런 생각은 현재의 삶을 망치는 독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생에서 승진이나 성공이 반드시 실력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명적인 요소도 있고 때로는 운이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항상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부행장까지 오른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인데 계속해서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망치는 일입니다. 또한 이분은 예전에 나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인의 말씀으로는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지 않을 정도로 은둔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생활 패턴 중 가장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일거리가 없더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노후 생활에서 가장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치 직장 다닐 때처럼 스케줄표를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은 도서관, 화요일은 운동, 수요일은 동호회, 모임 등 요일별로 할 일을 정해 놓으면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활력이 돋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에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퇴직 후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6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강변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66일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쉬었더니 운동하는 습관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소일거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자리와 소일거리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소일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것을 하면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파크 골프를 치면서 인생의 의미도 느끼고 재미도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소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돈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은퇴 후 생활이 20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공부를 통해 연금 계획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소일거리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일거리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준비를 미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직전에 갑자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외롭거나 무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무조건 놀겠다는 것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금융기관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 계신데 퇴직 후 나는 놀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분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놀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충주로 이사를 가셔서 전원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집 안에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라는 문구를 크게 걸어두셨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이제는 일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며 남은 인생은 온전히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노는 것도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은퇴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활력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노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할 일을 적어두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리듬이 있어야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노후 생활이 한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취미 생활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취미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취미를 통해 목표도 생기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며 규칙적인 일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취미 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됩니다. 취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취미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미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열거해보라고 하면 10가지도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취미에 대한 시야가 좁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그 취미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취미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 취미라면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산에서 보는 일출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회를 여는 등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보세요. 셋째는 꾸준함입니다. 취미는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공유하는 자세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초보자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미가 단순한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섯째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늦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90세에 첫 연주회를 연 분도 계시고 7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은 반드시 대단한 성과를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가며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하다가 나중에는 도시 전체를 걸어서 여행하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즐기는 것도 좋고, 때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는 한 가지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취미를 번갈아가며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등산, 여름에는 수영, 가을에는 사진 촬영, 겨울에는 실내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취미를 조화롭게 즐기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취미 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취미 활동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아온 분이 은퇴 후에 도예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서툴게 흙을 만지다가 점차 실력이 늘어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취미 활동은 세대 간 소통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데 시니어 세대도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젊은 세대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자신의 취미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대 간의 간격도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또한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부수입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이 취미인 분이 나중에는 동네 행사나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게 되거나 원예가 취미인 분이 이웃들에게 화분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이 취미 활동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취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입은 그저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며 이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취미 활동의 순수한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은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부의 공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많은 부부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새로운 대화 주제도 생기면서 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취미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취미 생활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에만 최소 66일이 걸립니다. 거기에 취미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선 지금 은퇴 후의 삶은 20년에서 3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자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나침반이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취미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입니다. 2,500명의 지인이 4명으로 줄어드는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골프채만 들고 있던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아보세요.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취미 중에서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끔찍하게 외로운 노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취미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